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조지훈입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를 드리면 현재 카카오페이에서 데브옵스 팀과 카프카 TF 소속으로 일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컨테이너, 카프카 기술, 그리고 좋은 문화를 가진 조직을 만드는 방법에 관심이 많은 개발자입니다. 이번 세션은 AWS EKS,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이스티오를 조합해서 고가용성 API 게이트웨이 핸들링 하기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고객의 돈을 다루는 전자금융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의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의 경험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변경하고 API 게이트웨이 서버를 구성해 기존에 불편했던 프록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개선한 얘기들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분하지 않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AW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과 데이터 센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IAC 관리와 컨테이너 기술에 집중해왔습니다. 쿠버네티스, 이스티오 기반으로 서비스 구성과 운영을 이미 하고 있고 일부 비중요 서비스들에 한정해서 AWS 환경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이미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를 100% AWS 환경 위에 구성하면서 몇 년간의 온프레미스 시스템 경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잘 만들어 보자 했던 사례들이고요. 그리고 항상 개선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했던 사용자 트래픽을 핸들링하는 퍼블릭 존의 아키텍처를 개선한 이야기를 인프라와 컨테이너 환경 구성 관점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애플리케이션 이야기는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영역을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조금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카카오페이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굉장히 단순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는 전자금융 서비스로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퍼블릭 존에 대한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보안 지침, 보안 검수 등의 내부 절차를 매우 강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사용자 트래픽을 담당하는 퍼블릭 존,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프라이빗 존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좀 더 많은 영역들이 구분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존은 90% 이상 컨테이너 기반인 쿠버네티스 환경 위에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이 운영되고 있고 몇 가지 제한 사항들로 인해서 퍼블릭 존은 아직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용자 트래픽을 처음 처리하는 퍼블릭 존의 몇 가지 제한 사항들을 살펴볼게요. 퍼블릭, 프라이빗 존 간에는 명확한 ACL 관리를 통해서 트래픽 허용이 가능한 범위와 대상을 지정하고 서비스 간 통신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 등을 다루는 DB와 같은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고요. 서비스 특성상 외부 사이트들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적인 SFTP 전송부터 TCP, HTTP 통신 등 다양한 외부 통신과 스펙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활용할 때 다양한 프록시 서비스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DNS, 헤더, URI 기반의 라우팅 처리를 필요하는 프록시들이고 일반적으로 엔진엑스, 스퀴드 등과 같은 웹서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의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퍼블릭 존의 사용자 요청을 프라이빗 API가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트래픽 플로우들이 필요할까요?
퍼블릭 존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용자 요청을 처음으로 받아 로깅, 헤더, 보안 등의 검증을 처리하고 안전하게 프라이빗 API로 요청을 보내는 일반적으로 리버스 프록시 동작을 지원하는 웹서버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데브옵스 팀 엔지니어들은 웹서버 등의 프록시 애플리케이션들을 IAC, 앤서블과 같은 툴들을 사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을 항상 개선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위에 서비스를 구성하는 과정과 개선한 얘기들을 살펴볼게요. 근데 먼저 오늘의 행사의 주제인 모던 앱,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이란 뭘까요? AWS 환경 위에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을 구성하면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전 생각을 해볼게요. VM 서버를 할당받거나 만들고 애플리케이션들을 각각 설치해서 서버를 구축하고 스크립트를 통해 배포를 구현했었어요. 하지만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는 AWS에서 제공되는 오토스케일링 그룹과 같은 기능을 통해 자동화된 관리 방식으로 확장성, 가용성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인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탄력 있고 회복성 있는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컨테이너와 애플리케이션들을 배포 관리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컨테이너가 접목되어 빠른 복원, 회복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 운영이 편리하고 쉽게 가능하고 고도화된 스케일 인, 아웃 전략으로 확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AWS 람다 같은 서버리스 서비스들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서버 관리, 교체 비용부터 전문적인 인력 운영 등으로 속도와 비용 면에서 많은 단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비용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빠르게 구성하고 출시하는데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중심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속도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서버를 구매하고 인프라를 세팅하는 물리적인 시간의 소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40과 5.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카카오페이에서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직접 경험한 숫자입니다. 물론 작은 변인들을 제거하고 간략하게 정리한 지표지만 비슷한 성격과 규모의 프로젝트를 데이터 센터 기반과 클라우드에서 진행했을 때 최종적으로 소요된 일정입니다. 동일한 인원 퀄리티의 기술 스택으로 전제로 했습니다. 단순한 숫자로서 모든 걸 비교할 수 없지만 AWS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코드로 관리하는 인프라, 매니지드 서비스들의 장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서버 환경은 개발자들이 직접 서버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나 환경을 설치해서 구성합니다. 아직도 저희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몇 년간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앤서블과 같은 IAC 툴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배포 프로세스를 만들고 가시화하고 로깅하는 노력들인데요. 하지만 리소스에 비해서 결과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눈송이 서버나 관리되지 않은 이력들이 존재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환경이 모두 코드로 관리되는 클라우드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코드와 현재 상태가 일치하는 환경을 유지시키기가 매우 수월하게 됩니다. 온프레미스에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카카오페이의 데브옵스 팀은 온프레미스 환경 위에서
서비스의 빠른 출시와 자동화 같은 영역을 위해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해왔어요. 모든 인프라 애플리케이션의 환경이 변경사항들은 코드로 관리하려고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타고 처리 단계와 결과를 가시화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이런 온프레미스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전시켰던 경험들이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페이는 AWS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테라폼을 사용하고 있고, 테라폼 코드 관리와 검토, 가시화된 배포를 위해서 기도옵스 툴인 애틀란티스를 통해서 AWS 자원들을 상태 관리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Git PR을 통해서 코드화된 AWS 자원들과 플랜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 후에 Git 웹훅 동작으로 배포된 결과를 Git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모든 배포 이력은 Git PR의 태그 정보를 통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력을 확인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배포는 젠킨스, 스피네이커 툴을 통합해 CI/CD 영역을 각각 담당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은 AWS EKS 클러스터 위에 배포되어 쿠버네티스와 이스티오를 통해 롤링 업데이트, 까나리 등 몇 가지 배포 전략을 구현하고 동작하고 있습니다. AWS EKS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자동 관리되고, 오토스케일러라는 객체를 통해서 동적으로 스케일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서비스별로 노드 그룹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스팟 인스턴스를 적절히 활용해서 확장성과 비용 절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AWS 환경에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데에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미 쿠버네티스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에서 모든 서비스들을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하고 운영 중이었고, 파이프라인 등 최대한 코드로 관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AWS와 같은 클라우드가 주는 EC2, 로드 밸런서, 라우트 53과 같은 완벽한 인프라 레벨의 IAC와 잘 만들어진 fully managed 서비스들이 주는 편리함과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금융 서비스에서 사용하던 몇 가지 제한 사항들을 AWS 환경에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퍼블릭, 프라이빗이라는 물리적으로 구분된 네트워크 존이 존재하고 VPC 단위로 분리하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VPC 간에는 방화벽, 네트워크 ACL, 시큐리티 그룹으로 통신 구간을 허용, 차단 정책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HTTP 통신뿐 아니라 TCP 통신도 지원돼야 되고, 고가용성과 탄력성을 위해서 모든 통신은 라우트 53으로 관리되는 도메인 기반으로 통신하게 됩니다. VPC의 내부 통신, 다른 VPC로 외부 통신, VPC에서 온프레미스 환경인 데이터 센터 어플리케이션 통신까지 모든 구간의 통신이 쉽게 가능해야 됩니다. 모든 출발지와 도착지들의 구간은 IP 기반의 베이스로 관리되어 고정 IP가 필수이고, 다양한 제휴사들과 통신할 때 변경되는 ELB, ALB 주소와 같이 IP 레인지 기반으로 방화벽 구간을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 통신 등 TCP 기반의 롱러닝 커넥션도 지원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성능도 좋으면 좋겠죠.
가장 고민이 많았고 개선하고 싶었던 영역입니다. 엔진엑스와 같은 웹서버를 통해서 관리하던 프록시 애플리케이션 영역을 DNS, URI 기반의 라우팅 기능과 기왕이면 설정 추가나 변경, 모니터링과 관리도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될 수 있는 툴이었으면 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던 몇 가지 인프라, 애플리케이션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로드 밸런서는 ALB, NLB를 혼합으로 사용할지 고민을 했었지만 프리엄이 필요 없는 성능과 고정 IP라는 필수 요건으로 NLB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LB와 시큐리티 그룹의 사용 개념이 달라 EKS 노드들의 시큐리티 그룹을 구조적으로 만드는데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이견 없이 EKS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데브옵스 팀에서 4년간 직접 설치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운영했던 노하우가 있었지만 컨트롤 플레인 자동 관리 등 클러스터를 쉽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편의성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테라폼이나 AWS API 설정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IAM, 시큐리티 그룹, 오토스케일링, 노드 그룹 등 모든 자원들의 관리가 자동으로 되니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퍼블릭 존에서 사용자 트래픽을 핸들링하는 API 게이트웨이는 이스티오라는 기술을 통해서 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스티오 자체가 러닝 커브가 심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영향도 파악이 꼭 수반되어야 하지만 카카오페이에서는 이스티오의 운영 경험이 있어 우리가 필요한 기능에 한해서 핸들링하기 좋은 선택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완성된 프로젝트의 AWS 아키텍처입니다. VPC별로 퍼블릭과 프라이빗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VPC 간에는 방화벽, 네트워크 ACL, 시큐리티 그룹으로 통신 구간의 허용과 차단 정책이 관리됩니다. 모든 구간의 EC2 서버와 애플리케이션 고가용성은 NLB를 통해서 전달되고 EKS로 관리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 배포된 이스티오 객체들과 엔보이 프록시 웹서버는 필요한 요청에 따라 프라이빗 존의 AP로 적절하게 라우팅 처리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은 LB 장비를 통해서 사용자 트래픽이 엔진엑스와 같은 웹서버 애플리케이션으로 처리되고 컨테이너에 배포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프록시되는 구조였습니다. 급격한 트래픽 대응이나 병목 처리를 위해서 또는 하드웨어 생명 주기 등으로 교체가 필요할 때 개발자의 작업들이 여러 번 수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서버와 애플리케이션 상태가 현행화되어 있는지도 검증해야 돼서 서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리소스 비용이 매우 커지게 되죠. AWS 환경에서는 NLB에 연결된 EKS 클러스터 위에 배포된 엔보이 컨테이너를 통해 트래픽을 라우팅하게 되고 모든 이스티오 엔보이 자원들도 오토스케일링 동작으로 관리되고 확장성과 자동화된 배포와 상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카카오페이 데브옵스 팀에서 단 몇 줄의 코드와 간단한 파이프라인으로 API 게이트웨이를 구성하고 관리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티오는 서비스 메쉬라는 거대한 영역을 구현하는 오픈소스 기술로서 엔보이 프록시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체 컨테이너 네트워크를 핸들링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실패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영향도가 매우 큽니다.
저희도 운영 경험이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이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저희가 다루는 적용한 영역은 몇 가지 기능과 패턴을 통한 트래픽 프록시 기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용한 몇 가지 이스티오 객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티오의 모든 객체들은 쿠버네티스 CRD를 통해서 구현되는데요. 먼저 인 아웃바운드의 외부 요청을 쿠버네티스의 내부 서비스 메쉬 통신을 등록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를 생성해야 됩니다. 게이트웨이는 사이드카 패턴으로 구성되는 이스티오의 프록시, 엔보이 팟이 아닌 독립적인 엔보이 팟에 적용됩니다. 저희는 네임스페이스별로 이스티오가 제공하는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워크로드 리소스를 별도로 헬름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쿠버네티스 인그레스 객체처럼 라우팅 규칙을 정의하기 위해서 버추얼 서비스를 생성해야 됩니다. 포트, URI, 헤더 등 다양한 조건으로 라우팅 처리할 수 있고, 서브셋이라는 설정과 데스티네이션 룰 객체를 조합해서 까나리 배포와 A/B 테스트 등 몇 가지 동작을 매우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버추얼 서비스 라우팅 규칙의 대상을 정의할 수 있는 데스티네이션 룰입니다. 특정 호스트, 레이벨 정보를 가진 팟들에게 서브셋이라는 집합을 통해서 대상을 그룹핑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트래픽 폴리시라는 설정을 통해서 서비스 메쉬 로드 밸런싱의 동작 방식이나 커넥션 풀 설정을 통해서 TCP, HTTP, 키벌라이브, 타임아웃 설정 등 상세한 옵션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외부 대상의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서비스 메쉬 정보로 등록해야 합니다. 서비스 엔트리라는 객체를 통해서 통신이 필요한 외부의 대상 주소 정보를 서비스 메쉬에 등록함으로써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도 서비스 메쉬 트래픽으로 핸들링 할 수 있게 되고, 리트라이, 타임아웃, 폴트 인젝션과 같은 다양한 트래픽 매니지먼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인바운드 요청을 어떤 컨테이너로 보낼지, 외부 서비스로 트래픽을 전달할지, 지금까지 보신 게이트웨이, 버추얼 서비스, 데스티네이션 룰, 서비스 엔트리 등 4개의 매니페스트 파일들을 배포함으로써 구현이 가능합니다. YAML 형식으로 된 약 100라인 정도 내외의 코드면 됩니다. 물리적인 서버나 EC2 인스턴스 위에 엔진엑스 등을 설치하고 관련 설정을 어딘가에 현행화하여 배포하는 리소스와 엄청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그럼 앞서 설명한 이스티오 객체들을 사용해서 API 게이트웨이를 구성해 볼게요. 외부 사용자로부터 발생하는 GW라는 도메인을 구분해서 정의했고요. 물론 동일한 도메인의 패스 조건으로 라우팅 처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GW-A 호스트명으로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고 HTTP URI 리라이트 등 몇 가지 필요한 기능과 함께 버추얼 서비스의 라우팅 규칙을 정의하고 내부 또는 외부 도메인을 데스티네이션 룰과 서비스 엔트리를 생성합니다. 반복되는 쿠버네티스 API 스펙 등 코드를 제외하면 약 30라인의 코드만 작성하면 완성됩니다. 앞서 설정한 약 30라인의 코드는
각각 GW라는 별도의 도메인 규칙이나 패스 조건으로 들어온 외부 트래픽을 프라이빗 API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NLB에서 들어온 출발지 IP를 Exporter for 헤더로 넘겨줄 수도 있고, 이스티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더 사용한다면 상세하게 헤더를 조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 트래픽이 처리되는 트래픽 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제휴사 또는 내부 애플리케이션, 어드빈과 같은 백오피스 등 다양한 프로토콜과 사용자 요청을 NLB를 통해 이 케이스에 구성된 이스티오의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엔보이 컨테이너가 처리하게 됩니다. 엔보이 컨테이너는 게이트웨이 버추얼 서비스에 정의된 컴픽 정보를 갖고 트래픽 라우팅을 핸들링하게 되죠. 먼저 내부의 컨테이너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을 트래픽을 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프론트 페이지들을 서비스하는 목적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퍼블릭 영역에서 프라이빗 구간인 별도의 VPC로 구성된 서비스로 라우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DNS 기반으로 등록된 외부 엔드포인트는 또 다른 VPC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로 연결되게 됩니다. 같은 AWS에 구성된 서비스가 아닌 외부 제휴사 또는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에 있는 기존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통신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외부의 모든 통신은 라우트 53에 등록된 DNS 기반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스티오를 통한 API 게이트웨이 설정은 잦은 배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주 배포한다고 해도 몇 줄의 매니페스트 수정만 있으면 되니까 운영 리소스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URI, DNS, 패스 리라이트 등 기본적인 라우팅 기능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관리 대상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헬름 차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포,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도옵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화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점점 추가적인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솔라이제이션 폴리시를 통해서 측정 출발지 IP를 블럭 처리하거나 헤더 토큰을 통해 간단한 인증 기능을 도입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해서 사용하던 서킷 브레이커 등 네트워크 리자일런스 처리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래픽 미러링 기능을 통해서 완전히 복제된 내부 QA 환경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능은 아직 검증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구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저희가 경험했던 몇 가지 내용들을 공유해 볼게요. 저희는 기존 시스템과 사설 IP 레인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한정된 IP 자원으로 VPC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 케이스 클러스터를 커스텀 CRDR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시큐리티 그룹과 EC2에 할당되는 세컨더리 IP 관리를 사전에 계획하면 좋습니다. 특히 시큐리티 그룹 룰에 100점대의 EKS 커스텀 CRDR IP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ACL 문제로 몇 번씩이나 삽질하게 되는 경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간뿐 아니라 AWS 엔드포인트들을 관리하는 시큐리티 그룹 등에도 모두 고려가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목적에 따라서 스팟 인스턴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EKS 노드 그룹을 충분히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카카오페이 데브옵스 팀에서 AWS 클라우드 환경의 서비스 프로젝트를 구성했던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행사를 위해서 아래 보이시는 설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